이번 시간의 학습 내용입니다. 내용을 숙지하고 학습을 시작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생성형 AI와 공공데이터 결합 및 활용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학습이 끝나면 여러분도 데이터 전문가처럼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먼저 생성형 AI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생성형 AI는 스스로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인공지능입니다. 기존의 AI는 사진을 보고 고양이인지 개인지를 분류하고 판단만 하는 것과 달리 생성형 AI는 직접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심지어 코드까지 작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생성형 AI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챗GPT는 질문하면 답변을 직접 작성해주는 대화형 AI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은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에 내장되어 업무를 도와줍니다. 구글의 제미나이는 검색부터 이메일, 문서 작성까지 다양한 작업을 처리합니다. 그리고 달리나 미드저니 같은 AI는 텍스트 설명만으로 이미지를 그려낼 수 있습니다. 생성형 AI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첫째, 텍스트 생성 능력으로 보고서, 이메일, 요약문을 자동으로 작성합니다. 둘째, 포스터, 인포그래픽, 사파 등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셋째, 복잡한 데이터를 읽고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넷째, 자연스러운 언어로 질문에 답변할 수 있는 대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공공데이터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공데이터는 공공기관이 법령에 따라 생성, 취득하여 관리하는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합니다. 국민 모두의 소통과 협력을 이끌어내는 공적인 데이터로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데이터에는 통계 데이터, 지리 데이터, 법률 데이터, 실시간 데이터, 재정 데이터 등이 있습니다. 통계 데이터는 인구, 경제, 교통사고, 범죄율 데이터를 말합니다. 지리 데이터에는 전국 주차장, 문화재, 관광지의 위치 정보 등이 있으며 법률 데이터에는 법령, 조례, 민원 처리에 관한 정보 등이 포함됩니다. 실시간 데이터로는 날씨, 대기질, 교통 혼잡도, 재정 데이터는 정부 예산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출 내역이 있습니다. 공공데이터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바로 공공데이터 포털 data.go.kr에 접속하면 됩니다. 이곳은 국내 최대 공공데이터 플랫폼으로 10만 개 이상의 데이터셋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파일을 직접 다운로드하거나 API를 통해 실시간으로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공공데이터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신뢰성이 높습니다. 정부의 공식 데이터이기 때문에 정확성이 보장됩니다. 둘째, 무료로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어 항상 최신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데이터는 있는 그대로의 원시 데이터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생성형 AI와 공공데이터를 함께 사용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생성형 AI만 사용하면 쉬운 설명과 빠른 처리가 가능하지만 최신 정보가 부족하고 때로는 사실이 아닌 정보를 만들어내는 환각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교통사고가 줄었어요 라고 말하지만 출처가 불명확하죠. 반대로 공공데이터만 사용하면 어떨까요? 신뢰할 수 있는 공식 정보라는 장점이 있지만 데이터가 딱딱하고 어려워 일반인이 이해하기 힘들고 별도의 분석 작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100페이지짜리 엑셀 파일을 받아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그렇다면 이 둘을 결합하면 어떨까요? 공공데이터의 신뢰성과
생성형 AI의 편리성이 만나 완벽한 조합이 탄생합니다. 정확한 정보를 유지하면서도 AI가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줍니다. 또 빠른 자동 분석으로 인사이트를 즉시 도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시각화, 챗봇 등 다양한 형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생활에 비유해 볼까요? 공공 데이터는 정확하지만 어려운 도서관의 전문 서적과 같습니다. 생성형 AI는 쉽게 설명해 주시는 친절한 사서 선생님과 같습니다. 이 둘이 결합되면 전문 지식을 쉽게 배울 수 있는 최고의 학습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제 활용 사례를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행정 분야입니다. 24시간 AI 민원 상담 챗봇 사례입니다. 왜 이런 서비스가 필요했을까요? 기존에는 공무원 한 명이 하루 평균 50건의 민원을 처리해 잦은 야근을 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민원의 80%는 주민등록등본은 어떻게 발급하나요? 출생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와 같은 단순한 질문들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그럼 AI와 공공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했을까요? 먼저 행정안전부의 민원24 서비스 안내 정보, 즉 공공 데이터를 준비합니다. 다음으로 생성형 AI에 이 데이터를 학습시켜 대화형 챗봇을 구축합니다. 그 결과 24시간 자동으로 응답하는 시스템이 완성되었습니다. 실제 사례로 서울시의 민원 챗봇인 서울톡은 단순하고 반복적인 문의사항은 전화 대신 챗봇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각종 대시민 업무 처리 서비스를 쉽게 신청하고 예약할 수 있어 많은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공무원들은 복잡한 민원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4시간 AI 민원 상담 챗봇의 활용 결과 우편 발송비, 인쇄비 등 직접 비용을 절감하고 인력 운영비를 효율화하여 연간 약 13.3억 원의 행정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단순 반복 민원이 자동화되어 업무 시간이 월 평균 200시간 이상 절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밤낮 상관없는 즉시 답변으로 시민 만족도는 90%에 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분야는 관광과 문화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AI 관광 추천 서비스입니다. 공공 데이터 포털에는 전국 관광지 정보가 10만 건 이상 등록되어 있지만 정보가 너무 많아서 관광객들이 선택하기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정보만 제공하니 개인 맞춤형 추천이 부족했습니다. AI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한국관광공사의 관광지 정보, 기상청의 날씨 데이터, 국가유산청의 문화재 정보 등 여러 공공 데이터를 결합한 다음 생성형 AI가 사용자의 조건에 맞춰 분석합니다. 그 결과 가족과 함께 비 오는 날 서울 근교처럼 구체적인 조건에 맞는 맞춤형 추천이 가능해졌습니다. 실제 사례로 경기관광공사의 경기관광 플랫폼 AI 챗봇 하이지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70대 부모님과 함께 갈 수 있는 경기도 무장의 관광지 추천해줘 라는 질문에 대해 AI는 조건에 맞는 맞춤형 관광지 3곳을 추천해주며 각 지역의 특징과 정보를 함께 안내해줍니다. 생성형 AI 기반 관광 추천 서비스의 핵심 효과는 다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AI 기반 개인화 추천으로 고객 만족도가 평균 20% 향상되며, 둘째, 글로벌 관광객의 73%가 혼잡 관광지 회피에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할 정도로 체류 경험의 질을 높이고, 셋째, 24시간 실시간 관광, 추천 상담 제공을 통해 관광객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됩니다. 두 번째 사례는 문화재 스토리텔링 서비스입니다. 기존 문화재 설명은 국보 제1호, 석조 건축물, 조선시대 건립, 이렇게 딱딱하고 재미없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에게는 한국어 설명만 있어서 이해하기 더욱 어려웠죠.
AI는 이것을 어떻게 바꿨을까요? 국가유산청의 문화재 상세 정보를 가져와 생성형 AI가 이를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재구성합니다. 게다가 다국어로도 자동 번역해줍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딱딱한 원문을 AI는 스토리텔링으로 바꾸어 문화재에 대한 유래를 흥미로운 내용으로 재구성합니다. 또한 한국어 설명만이 아닌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10개 언어로 자동 번역해줍니다. 기대 효과는 3가지입니다. 첫째, 관람객 흥미도 및 만족도 극적 향상. 스토리텔링은 관광 만족도에 직접적인 정의 영향을 미칩니다. 둘째, 학습 몰입도 및 기억 지속성 강화. 이야기 형식은 단편적 사실보다 기억에 깊고 오래 남습니다. 셋째, 외국인 관광객 접근성 획기적 개선. 네이버 지도의 경우 다국어 서비스 제공으로 외국인 사용자가 26% 증가한 사례가 있으며 이를 근거로 각종 문화재에 더 많은 외국인이 접근하여 이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 번째 분야는 교통과 안전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교통사고 위험지역 자동 분석입니다. 왜 이런 분석이 필요했을까요? 전국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데이터가 연간 수백만 건으로 이를 사람이 수동으로 분석하면 3달이 걸립니다. 그 사이 대책 수립이 지연되고 사고 다발 지역을 제때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AI는 어떻게 활용되었을까요? 우선 공공데이터인 경찰청의 교통사고 통계, 국토교통부의 도로정보, 기상청의 날씨 데이터를 모은 다음 생성형 AI가 패턴을 분석하고 예측합니다. 그 결과 위험 지역을 자동으로 도출하고 원인을 분석하며 대책까지 내놓습니다. 실제 AI가 작성한 분석 보고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고 다발 지역 3지역으로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사고가 발생한 공통 원인을 분석합니다. 이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으로 해당 지역의 노면 미끄럼 방지 포장, 신호 체계 개선, CCTV 설치 및 모니터링 강화를 제안합니다. 교통사고 위험지역 자동 분석 시스템으로 사고 대응 시간이 대폭 단축되어 골든타임 확보율이 75% 향상하며 기존 대비 예측 정확도가 약 24% 향상되고 VMS 전광판을 통해 실시간 위험 경고가 가능해졌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실시간 재난 알림 시스템입니다. 재난이 발생하면 빠른 대응이 생명을 좌우합니다. 하지만 복잡한 기상 데이터를 일반인이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AI는 어떻게 도움을 줄까요? 기상청의 실시간 기상특보, 즉 공공 데이터를 받습니다. 그러면 생성형 AI가 위험도를 판단하고 맞춤형 행동 요령을 생성합니다. 그 결과 지역과 상황별로 긴급 알림이 자동으로 발송됩니다. 예를 들어 기상 데이터에 시간당 강수량 50mm, 강풍 초속 20m라고 나와 있는 데이터를 AI가 변환해 해당 거주 지역 주민들에게 현재 기상 상황과 위급 상황 시 행동 지침을 알려주고 예상 지속 시간과 연락처를 제시해 줍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활용함으로써 재난 위험을 조기에 탐지하고 경보를 발송해 대피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스루 헬메스로 연기 투시와 길 안내를 제공해 탈출 시간을 5배 감축한 것처럼 맞춤형 경보와 경로를 안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상 정보 수집 및 제공으로 도로 안전 확보, 이에 따른 시민 불안감 해소 및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분야는 비즈니스입니다. 카페 창업을 하려는 예비 사업자의 가장 큰 고민이 뭘까요? 바로 어디에 가게를 열까입니다. 전문 업체에 입지 분석을 맡기면 큰 비용이 듭니다. AI는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여러 공공 데이터를 결합합니다. 국가데이터처 지역별 인구 데이터,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상권 정보, 국토교통부의 유동인구 데이터, 서울시의 지하철 승하차, 인원 데이터를 모으면 생성형 AI가 종합 분석을 해서 최적 입지를 제안하고 예상 매출까지 추정해 줍니다.
실제 카페 창업 입지에 대한 분석 사례를 알아볼까요? AI는 창업 입지 분석 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생성해 줍니다. 추천 지역 3가지를 제시하고 각 입지에 대한 장점과 경쟁 업체, 월 매출과 임대료를 점수로 환산해 알려줍니다. 그리고 해당 지역을 선택했을 때의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도 함께 제공합니다. 창업 입지 분석 자동화 서비스의 활용으로 의사결정 시간을 대폭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 공공 데이터로 예측한 매출은 실제와 매우 유사하며 이렇게 명확한 상권 분석으로 매출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정부 지원 사업 매칭 사례입니다.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을 위한 정부 지원 사업이 수천 개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지 몰라서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AI는 어떻게 도와줄까요?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사업 정보, 산업통상부의 R&D 과제, 고용노동부의 고용지원금, 지자체별 지원사업 정보를 모은 후 생성형 AI가 기업 정보와 매칭해서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천하고 신청 방법까지 안내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 소재 3년차 AI 스타트업 직원 5명 연 매출 3억이라고 입력을 하면 AI는 중소벤처기업부 초기 창업 패키지, 서울시 청년 창업 1000 프로젝트, 고용노동부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3곳을 추천하고 각각의 자격 충족 여부와 마감일, 필요 서류 그리고 혜택을 알려줍니다. 이러한 서비스 도입으로 지원 사업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져 다양한 사업화 자금 확보 가능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R&D 지원을 받은 기업의 매출이 평균 25% 향상된 것으로 나타난 통계를 고려할 때 이 서비스를 활용할 경우 매출 성장률 개선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5번째 분야는 언론과 리서치입니다. 언론사 기자들의 경우 통계 기사를 작성할 때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심층 분석이 부족하고 단순 수치만 나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AI 공공 데이터를 활용하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먼저 국가데이터처의 각종 통계, 국세청의 국세통계, 교육부의 교육통계를 받아옵니다. 그러면 생성형 AI가 데이터를 분석하고 기사 초안까지 작성해줍니다. 즉 데이터에 기반한 심층적인 기사를 자동으로 생성해줍니다. AI가 작성한 기사 초안을 확인해 볼까요? 제목을 서울 1인 가구 10년 만에 2배, 혼자 사는 청년들 왜? 라는 제목을 제시하고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자료를 분석하여 20대에서 30대 청년층 1인 가구의 증가 원인을 반영하고 데이터 시각화 차트를 자동 생성해 줍니다. 또 정책의 필요성까지 언급하며 기사를 마무리해 줍니다. 기자의 역할에도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전에는 데이터 수집과 분석이 가장 시간이 많이 들었다면 기초자료 수집 및 정리는 AI가 맡아줌으로써 리포팅과 기사 작성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데이터 저널리즘 자동화 서비스는 어떤 효과를 가져올까요? 먼저 탐사 기사 작성의 핵심 단계인 데이터 수집과 자료 요약 등의 작업을 자동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작업 시간이 크게 단축되어 기자들은 리포팅과 기사 작성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활용을 통해 전체 콘텐츠 제작 속도 또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 사례는 시장조사 리포트 자동 생성 서비스입니다. 기업의 마케팅 부서는 항상 시장 트렌드 분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외주 리서치 비용이 건당 500만 원이나 되고 시간도 2주 이상 걸립니다. AI를 활용하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먼저 국가데이터처 소비자 물가지수, 산업통상부 산업동향, 지식재산처 특허 출원 현황 등 공공 데이터를 받아오면 생성형 AI가 트렌드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해서 시장조사 리포트를 자동으로 생성합니다. AI가 작성한 2024년
친환경 화장품 시장 분석에 대한 리포트를 살펴볼까요? 먼저 국내 친환경 화장품 시장의 규모를 제시하고 주요 소비자의 트렌드와 경쟁 현황, 그리고 향후 전망과 이에 따른 전략을 제안해 줍니다. 효과는 어땠을까요? 비용이 500만 원에서 무료가 되어 연간 6천만 원이 절감됩니다. 시간은 2주에서 10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공공 데이터 기반이라 정확도와 신뢰성이 높아졌고 실시간 트렌드 파악이 가능해져 의사결정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마지막 6번째 분야는 교육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맞춤형 교육자료 자동 생성입니다. 교사들의 가장 큰 고민은 하루 2시간에서 3시간 가까이 걸리는 수업 자료 준비입니다. 게다가 학생 수준별로 차별화된 교육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때 AI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다면 어떨까요? 교육부의 교육과정 정보, 국가데이터처의 사회통계, 기후환경에너지부의 환경 데이터를 가져와 생성형 AI가 학습 목표에 맞춰 재구성하면 수준별 맞춤형 교육 자료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사회 수업에서 인구 변화를 가르친다고 가정해보면 AI는 학습 수준에 맞춘 교육 자료로 기본 수준과 심화 수준을 구분한 자료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래프와 인포그래픽을 자동 생성해주는 것은 물론 퀴즈 문제도 자동으로 출제해줍니다. 맞춤형 교육 자료 자동 생성 서비스를 활용한다면 교사의 수업 준비 시간은 44% 절약될 수 있습니다. 또 맞춤형 교육으로 학생의 수업 참여도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며 텍스트 중심 수업뿐 아니라 AI로 이미지, 시각 자료, 퀴즈, 인터랙티브 활동 등 다양한 형식의 학습 자료를 만들 수 있어요. 이는 학습자의 몰입, 흥미, 이해도를 높이는 데 유리합니다. 두 번째 사례는 진로 탐색 AI 상담입니다. 중학생과 고등학생들은 항상 진로 고민이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당 한 명으로 진로 상담 교사가 매우 부족합니다. AI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도와줄까요? 공공데이터인 고용노동부의 직업정보, 국가데이터처의 직업별 임금 정보, 교육부의 대학 학과 정보를 받아오면 생성형 AI가 학생의 특성을 분석하고 맞춤형으로 추천해서 24시간 AI 진로 상담이 가능해집니다. 대화 예시를 확인해 볼까요?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학생이 진로에 대해 질문합니다. AI는 질문 내용을 이해하고 웹툰 작가, UX UI 디자이너, 게임 그래픽 디자이너라는 직업 3가지를 추천해주고 각 직업의 연봉과 필요 학과, 전망 등을 알려줍니다. 이러한 서비스로 인해 누구나 언제든지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또 공공데이터 기반이라 정보의 신뢰도가 높아졌으며 진로 결정 만족도가 40% 향상되었습니다. 생성형 AI의 편리성과 공공데이터의 신뢰성을 결합하면 무한한 가능성이 열립니다. 생성형 AI는 쉬운 설명, 빠른 처리, 자동화를 제공하고 공공데이터는 정확한 정보, 공식 자료, 무료 활용을 제공합니다. 이 둘이 만나면 실생활 혁신, 업무 효율화, 비용 절감이 실현됩니다. 생성형 AI와 공공데이터 결합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첫째, 행정 분야로 민원 자동화와 정책 쉬운 설명에 활용됩니다. 둘째, 관광 분야에서는 맞춤형 추천과 문화재 스토리텔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교통과 안전 분야입니다. 사고 예측과 재난 알림 등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넷째, 비즈니스 분야에서는 창업 분석과 지원 사업 매칭이 가능합니다. 다섯째, 언론 분야로 데이터 저널리즘과 시장 조사의 기능을 가지며 마지막으로 교육 분야에서는 맞춤형 자료와 진로 상담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AI와 공공데이터를 결합하고 활용할 때 우리가 얻게 될 효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개인적 효과로는 먼저 반복 작업을 자동화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 데이터 분석 능력이 없어도 전문가 수준의 업무가 가능하며 단순 작업에서 벗어나 창의적 기획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조직적 측면에서는 외주 비용과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고 데이터 기반의 정확한 의사결정으로 품질이 향상됩니다. 또한 경쟁력이 강화되어 빠른 대응과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측면에서는 누구나 공공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정보 접근성이 개선됩니다. 시민 만족도가 향상되는 공공 서비스의 혁신이 이루어집니다. 또 지속 가능성이 확보되어 효율적으로 자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시작하면 좋은지 단계별 가이드를 알아볼까요? 가장 먼저 오늘 생성형 AI 프로그램 무료 계정을 만들고 공공 데이터 포털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안에 관심 있는 분야의 공공 데이터 한 개를 다운로드해 생성형 AI 프로그램에 업로드하고 이 데이터 요약해줘 라고 요청합니다. 다음으로 실제 업무에 활용해 보고서 초안 작성과 데이터 시각화를 요청해 봅니다. 이러한 단계를 마쳤으면 자신만의 활용법을 개발해 보고 동료들과 노하우를 공유하면서 업무 프로세스를 혁신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 주세요. 가장 먼저 공공 데이터는 무료로 제공되는 보물창고입니다. 정부가 세금으로 만든 데이터이니 국민 누구나 활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생성형 AI는 어려운 도구가 아닙니다. 코딩을 몰라도 괜찮습니다. 질문만 잘하면 됩니다. 프롬프트는 곧 좋은 질문입니다. 또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배운 사례 중에서 딱 한 가지만 따라 해보세요. 자신감을 가지세요. 여러분도 데이터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면 한 달 후에는 업무 혁신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보세요. 이번 시간에는 GPT를 활용해서 이 데이터 분석 과정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겠습니다. 보통 우리는 파이썬이나 BI 도구로만 분석을 진행하지만 요즘은 GPT를 잘 활용하면 문제 정의부터 가설 설정, 코드 아이디어까지 상당 부분을 대화형으로 풀어낼 수 있습니다. 다만 GPT의 특성상 대화가 길어지면 중요한 내용이 위로 올라가서 다시 찾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GPT와 대화를 나누면서 핵심 결정 사항과 정리해야 할 내용은 따로 노션 메모장에 기록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GPT는 생각을 확장하고 정리하는 도우미 역할을 하고 노션은 우리가 합의한 내용을 저장해 두는 외장 메모리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데이터 분석의 기본 흐름은 항상 같습니다. 먼저 문제 정의를 하고 그에 대한 가설을 설정합니다. 이어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어떤 데이터를 수집할지 결정하고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설을 검증하는 분석과 시각화를 수행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결과를 바탕으로 결론과 인사이트를 정리하게 됩니다. 오늘 실습에서도 이 5단계 문제 정의, 가설 설정, 데이터 수집, 가설 검증, 결론 정리를 한 번도 놓치지 않도록 각 단계에서 나온 핵심 내용을 노션에 항목별로 정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실습의 출발점은 GPT에게 데이터 분석은 보통 어떤 단계로 진행되는가를 먼저 물어보고 이 GPT가 정리해 주는 단계를 우리가 방금 말한 5단계와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지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단순히 이론으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GPT에게 어떤 질문을 던져야 원하는 분석 흐름을 만들 수 있는지까지 함께 연습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분석 프레임을 실제 데이터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선 화면을 한쪽은 기록을 위한 노션 페이지를 다른 한쪽은 검색이나 GPT 활용을 위한 페이지를 구성합니다. 데이터를 검색 후 GPT를 사용할 예정인데 GPT 특성상 대화 내용이 상위로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내용은 기록을 하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데이터.지에 들어가시면 이 우리나라 정부에서 생산되는 데이터는 모두 모여 있습니다. 범죄 발생 지역별 통계를 검색해서 다운로드 받아줍니다. 자, 이제 챗GPT를 검색해서 이 오른쪽 화면에 띄워 놓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운받은 데이터를 여기 사진 및 파일 추가를 클릭하셔서 넣어줍니다. 우선 현재 데이터를 이해하고 저도 이해할 수 있게 요청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범죄 분류 체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범죄 통계는 크게 대분류와 중분류로 나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먼저 범죄 대분류를 보시면은 강력범죄, 절도범죄, 폭력범죄, 지능범죄, 풍속범죄, 그리고 기타 범죄 등으로 구분됩니다. 이렇게 큰 틀에서 이 범죄의 성격에 따라 먼저 분류를 하는 거죠. 그리고 각 대분류 안에서 다시 중분류로 세분화됩니다. 예를 들어 강력범죄 내에서는 살인기수, 살인미수, 강도,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방화 등으로 나뉘게 됩니다. 여기서 살인기수와 살인미수를 구분해서 보는 이유는 범죄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했는지 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다르게 분석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분류 체계를 이해하고 있어야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할 때 어떤 기준으로 범죄 유형을 그룹핑하고 집계할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확인 및 이해해 보았고 가설 설정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데이터를 이해하고 이 데이터로부터 접근할 수 있는 문제 정의를 하고 그 다음 가설 설정을 할 거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이해하는 동안 잠시 대기해 줍니다. 이 범죄 유형 데이터로 설정할 수 있는 가설이 8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시간 관계상 첫 번째 가설 수도권은 비수도권보다 전체 범죄 발생 건수가 많다를 검증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각화 분석을 요청하였을 때 나오는 산출물들을 노션에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줍니다. 이미지와 인사이트가 연달아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따로 요청을 해야 하는데요. 지금은 따로 요청해서 정리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얻은 인사이트를 종합해서 결론을 맺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수도권은 비수도권보다 전체 범죄 발생 건수가 더 많았으며 이 지역 단위 분포에서도 전반적으로 높은 발생 수준을 보였다. 이는 범죄 발생이 이 수도권 일부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광범위하게 집중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본 결과는 단일 시점의 절대 발생 건수에 근거한 분석으로 인구 대비 범죄율이나 장기적 추세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해석상의 한계를 가진다로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생성형 AI와 공공데이터 결합 및 활용에 대한 학습을 진행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